그러니까 노력은 아니고 한 부동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하기 싫다 정말. 안녕하세요.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. 수학을 알려줄게 이 코너 덕분에 수학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수학은 늘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셨던 학생들과 또 학부모 모든 분들이 정말 엄청난 반응들을 보내주고 계세요. 이런 방법을 쓰면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요.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. 이런 반응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이리 씨가 드디어 한 건 해냈구나.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. 누나로서. 그렇습니다. 이게 다 제 덕! 랄랄랄랄랄랄라. 아니 근데 어떻게 감히 네. 그게 다 본인의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사실 출연해 주시는 그 멘토분들 덕분이죠. 그렇죠. 2절에 나오거든요. 어떻게? 2절에 멘토 덕!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도 역시 수학 네. 전공자분을 거의 납치하듯이 해서 모셔왔습니다. 큰일을 했네요. 그럼요. 세상은 넓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맞아요. 수학 공부법도 다양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저도 평소에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혹은 학부모님들과 이 학습 상담을 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된다.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수학 잘하는 사람 많지만 그 모든 사람이 공통된 방법으로 공부하진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각자의 어떤 특징에 맞게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자신에게 특별히 잘 맞는 공부방법을 잘 찾아간다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만나볼 또 멘토분은 네. 이 어려운 수학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는 슈퍼맨 같은 사람입니다. 거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 또 오늘 또 감히 예언을 하자면 오늘 방송을 보게 되면 수학에 대한 울렁증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아니 생활 속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그 어렵다는 수학 울렁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. 그럼요.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. 나 약간 좀 약장사 같은데. 오늘 너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갔나요? 네. 과연 어떤 멘토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진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.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외쳐주세요. 수학을 알려줄게.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. 네?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김민중 씨. 야, 보니까 인상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동네에서 자주 보는 형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센터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우리 수다학에서 우리 또 산업수학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산업수학의 반전문가예요.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그렇고 우리 김민중 씨께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산업수학혁신센터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산업 문제를 수학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해결 지원을 해주는 연구소입니다. 기업에서 다양한 문제를 의뢰해 오면 수학적으로 개선하거나 또 해결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설명을 들으니까 확 떠오르지가 않아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예. 도시가스 도매 업체에서는 수요량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요.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그 수요량을 바탕으로 3달 뒤에 수요량을 예측해야 됩니다. 수요량 예측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은 도시가스니까 뭔가 그 날씨가 덥냐, 춥냐, 뭐 이런 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도 또는 뭐 그 지역의 세대수 이런 요인들이 뭐 있을 텐데 어떠한 요인들이 도시가스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지, 즉 어떠한 변수가 도시가스 수요량 예측에 중요한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제공을 했고요.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측을 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3달 뒤에
데이터를 예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, 지금 이번 달의 수요량, 저번 달, 그리고 또 그 저저번 달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달 뒤에 있는 데이터를 예측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고 있는 점화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거 쉽게 알고 있는 건가요? 고등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아, 그래요? 내용. 다 알고 있죠, 친구들. 예. 보니까 이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력하다는 게 막 느껴져요, 피부로. 근데 제가 그동안 우리 수학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하고 잘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 김민중 씨는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하셨습니까? 예,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예. 잘했습니다. 아니 좋아했냐고만 물어봤는데 꼭 잘한다고까지 대답할 필요는 없었는데 당황스럽네요. 어느 정도로 잘하셨어요?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.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. 에?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네.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? 수학은 예.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. 명확합니다. 근데 이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해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즐거움이 우선 있었고요.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 또 보람, 성취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터득한 이런 지식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걸 좋아했고요. 어렸을 때 꿈이 수학 교사였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도 수학으로 결정을 했고요.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 자체의 매력에 빠졌습니다. 즉 수학을 즐기게 됐던 거죠. 그래서 저의 수학적인 한계, 저의 끝이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학교 석사, 박사까지 마쳤습니다. 와. 처음에는 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시길래 제가 좀 화를 내려고 했는데 뭔가 설득당하는 느낌이 있어요. 빨려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자랑할 만한 하시니까 자랑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팁도 좀 하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물론 김민중 씨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수학 공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다른 과목과 똑같습니다. 기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. 아니 여기는 좀 뭐 당연한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좀 특별한 얘기를 해달라고요. 제 말을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체육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? 뭐부터 시작을 하죠? 체육은 일단은 딱 가볍게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이렇게 그렇죠. 몸 풀기. 체육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죠. 그 다음에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. 그리고 이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실전을 하는 거죠. 아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공과 배트, 글러브만 쥐어주고 아이들을 운동장에 내보내진 않죠. 네. 기본적인 던지기, 받기, 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야구에 대한 규칙을 공부한 다음에 야구 시합을 하는 거죠. 네. 예,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한 후 그 단어의 위치들을 잘 맞춰서 문장을 배우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학의 특별한 공부 비법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 특별하다, 즉 수학은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즉 수학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수학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는 수학이 뭐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라. 똑같은 과목 중에 하나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? 예, 맞습니다. 오. 수학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. 수학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필수 예제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가면 됩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답안지를 바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. 즉 충분히 문제를 생각해 보고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30분이 걸려도 되고 1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. 문제를 못 풀어도 좋습니다. 계속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었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예.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. 그 30분 동안 공부한 그 시간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믿으셔도 됩니다. 아멘. 네. 거의 뭐 우리 수학교 교주 우리 김민중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갑자기 막 헌금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, 자,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수학을
특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. 사실 얘기 듣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그동안 좋았던 부담감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? 그러면 저만의 공부 비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야, 여러분들 나왔습니다. 하나 뽑아냈습니다, 지금. 네, 얘기해 주세요. 예, 일명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원 훑기입니다. 아, 그거 좀 너무 좀 평범하지 않나요? 굵기? 좀 쉽게 예를 네네네.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1단원이 집합, 2단원이 도형, 3단원이 함수입니다.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1단원을 끝내야 되겠다. 왜냐하면 1단원을 끝내야 2단원을 들어가니까. 그렇죠. 다 그렇게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을 해서 1단원에 A단계, B단계, C단계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풉니다. 그 다음에 2단원을 또 끝내고 그 다음을 또 3단원을 끝냅니다.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뒷단원을 버리게 됩니다. 왜냐하면 앞단원에서 이미 지쳤기 때문에 뒷단원까지 공부를 못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방법은 각 단원을 단계별로 훑는 겁니다. 집합의 A, 도형 2단원인 도형의 A, 그리고 함수의 A 이런 식으로 한번 기초를 다집니다. 공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. 네. 이렇게 기초를 한번 다지고 집합의 B 이렇게 그 다음 위층을 이렇게 또 쌓는 거죠. 좀 더 심화된 문제로.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심화 문제를 푸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좀 수학을 즐기면서 좀 더 시간도 줄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그 교과서에 이 뭐 집합부터 해서 모든 단원이 많잖아요. 그거에 가장 기본 문제를 한번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 훑고 나서는 한 2번 정도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를 한번 싹 집합부터 끝까지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심화 문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원의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거잖아요. 예. 야, 요 방법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. 예, 수학에 있는 단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예로 집합 부분에서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. 근데 2, 3단원을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몰랐던 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또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막 날 것 같아요. 그죠? 예, 맞습니다. 자, 오늘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, 이제 오늘 이제 수학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내가 꼭 알려줄게 하는 게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다른 과목 예를 들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인데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. 그냥 비슷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뭐 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체육 공부를 하듯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실생활에 많이 쓰입니다. 뭐 산업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실 때 100점을 받아야지, 수학 1등을 해야지 라고 공부하기보다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유용하다. 수학으로 뭐 실생활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. 개선할 수 있다.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면 뭐 덜 부담을 갖고 수학을 저처럼 즐기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저도 이 수학이 좀 만만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예전에는 뭐 정말 어려운 과목, 힘든 과목, 두려운 과목이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너도 수많은 과목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. 이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. 이런 교훈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민중 씨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수학은 특별하다. 이 생각부터 지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너무 공감했잖아요. 하긴 정말 우리가 수학은 뭔가 다른 과목과 다르게 편견을 늘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려운 과목이야. 해도 안 되는 과목이야. 그래서 빨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. 이 생각부터 그냥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였군요, 선생님. 그렇죠. 뭐 수학 배워서 어디다 쓰나 맞아요.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수학은 정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수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그 부산물들을 관리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네. 숫자가 발달이 됐고요. 또 이렇게 네 땅과 내 땅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기하학도 발달을 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실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숙하게
편하게 네. 우리 일상에서 수학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멘토가 보면은 수학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과목이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과목처럼 편하게 접근을 했다고 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정규 과목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 모든 과목들은 뭐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힌 다음에 다양하게 연습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. 다만 뭐 활동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이 큰 틀은 변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아 괜찮다. 뭐 너무 지레건 먹지 말고 접근을 네.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내가 이 수학을 하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아,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리고 에휴. 싶다. 그리고 그때 지금의 수학이 있었다면 네. 내가 수능 시험에서 이 수학 점수가 13점이 안 나왔을 텐데 아,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많은 발전한 거예요. 그래요. 네, 근데 자신감이 왜 생겼잖아요. 거짓말을 해요. 왜요? 20년으로 돌려도 네.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. 왜 그러시죠? 20 몇 년을 돌려야 되는 거 고객님 아니에요? 왜 그러시죠? 계산이 또 안 되네. 조금 올렸으면 한 3수 하면 비슷해요. 아니 정말 우리가 항상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수학은 왠지 타고나는 거야. 우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요.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좀 가벼운 시선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수학을 좀 편하게 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